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장경훈 해외 시장 정보 취득 방법, 해외 시장 조사 중에서 해외 시장 정보 취득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3주차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외 업무가 굉장히 많은 정보와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업무는 특히 주의할 게 뭐냐면은 해외에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 언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리 뭐 통역 번역을 동한다 치더라도 그 상대방 국가에 대한 언어를 아는 사람이 해야 직접적으로 나중에 뭐 원인 분석하고 상황 분석도 가능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특히 해외 업무하는 사람들은 현업에 대한 지식과 플러스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지금 일단 프린트 아웃을 해서 갖고 가지고 보시면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다행히 지난주는 우리 수업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저한테 리스폰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성의껏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저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뭔가를 남겨주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끔 제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자, 처음에 해외 시장 취득 정보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 정보를 어떻게 취득할 거냐는 방법인 거죠. 첫째는 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뭐 코트라나 기타 여러 가지 지금 나라 국가 기관이 굉장히 많고, 또한 외국 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은 해외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일본이 많이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 유럽에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요즘은 이제 사설 기관들이 많이 개입이 되고 많이 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유료화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현지에 가서 우리가 사이트싱, 그러니까 관광을 통해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직접 보는 방법, 아니면 현지 기관에 의뢰해서 기관에서 해서 주는 답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현지 기관하고 같이 조인해서 현지에서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심층 분석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단체나 국내 사설 전문 조사업체나 아니면 해외 사설 전문 조사업체에 맡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3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초기에 시장 조사할 때는 1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1, 2, 3번이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만 순서도 1, 2, 3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번은 우리가 일단 하고자 하는 아이템, 상품 또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존에 있는 자료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조사, 그러니까 보고서를 갖고 나름대로 이제 분석한 다음에 현지를 가서 현지에서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눈으로 탐방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고요. 일단 이게 끝나고 나면은 조사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시장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받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히 정리해서 받고 순화해서 받는 이런 형식의 방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2, 3번은 방법론 되겠습니다만 스텝에 대한 단계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각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1, 2, 3번에 대한 부분을 조사 방법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좋은데 뭐가 단점이고, 또 이 부분이 유익한데 뭐가 또 불확실하고, 또 이 부분인데 신뢰할 수 있고 아니면 뭐가 또 불신이고, 따라서 이런 신뢰와 불신,
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더 좋은 조사 방법을 탐구해서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인증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우리가 쭉 그 업무 프로세스가 나와 있습니다만 해외산업인정협회 또는 연구원으로부터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에 대한 하우투에 대한 부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이런 그 국가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의뢰를 해서 무료가 대부분 있습니다만 유료로 해서 일부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 컨설팅하는 컨설턴트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진짜 그 소위 말해서 도우사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맡겨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통해서 해외 인정 정보 시스템 인정을 준비하고 인정을 선정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그 연계 지원하는 무역기피라든지 기술 표준을 위한 중소기업청에 대한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 방향도 있겠습니다만 밑에 그 부분이 해외 인증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그 스포트 해주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면은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가 있고, 그다음에 무역협회 굿모닝 키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뉴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정보를 정리해서 문서화시켜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앱을 통해서 앱에 대한 부분은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그 정보지에서 뉴스가 나오면 우리가 그거를 그 저장시켜 놓고 필요에 따라서 저장이 좀 어려우면은 프린트아웃 시켜서 스캐닝해서 원시 자료로 보관해 놓든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보고서로 그냥 PDF로 해가지고 보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트라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키타도 얘기했습니다. 두 개는 투자진흥공단의 개념이고 이는 한국의 민간의 무역업체들이 하나의 그 이익 단체로 만든 게 무역협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두 개 기관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 사례가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뉴스레터로 나는 부분들을 계속 읽어보고 활용하고 우리가 맞는 걸 스크랩해서 정보를 쌓아나가는 그러한 활동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나중에 어떤 업무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그 저장된 우리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끄집어내서 우리 걸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코트라하고 키타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해외 시장 조사에 대한 업무들이 아마 거의 하지 않았을 걸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업 영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 그 직무의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다음 사례입니다만 코트라 해외 시장 조사 방법입니다. 코트라. 그러니까 이게 뭐 일부 내용은 되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사례가 또 다른 그 워딩으로 좀 표현되기 때문에 새로운 아마 그 내용으로 여러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수출 시장을 새로 개척하거나 확대하고 싶으신가요? 하고 코트라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 해외시장 조사 사업을 이용하는데 127개 무역관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27개 무역관이 나가 있고 딜링하는 게 210개국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한 개 무역관에서 가까운 지역의 그 소국 같은 경우는 몇 개의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역관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산업 파트너의 연결 지원을 해주고
특별 시장을 조사를 해주고 해외 수입업체에 대한 연락처 확인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자재 공급선 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선 관심도 조사, 그다음에 맞춤형 해외 시장 조사. 거래선 관심도 조사는 우리 상품을 소위 말해서 팔려고 할 때에 수입하고자 하는 그쪽 자국 내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현재 코트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접수도 합니다. 그래서 방문, 전화,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고 일단 온라인 접수를 한 다음에 담당자들이 하나하나 일단은 온라인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일단은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상세히 설문위에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정리한 다음에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해외 시장 조사, 해외 시장 뉴스, 시장 뉴스입니다만 여기 기타에다가 해외 시장 뉴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즈벡 팬데믹 위기에 따른 세계 세제 혜택 2021년까지 유리한다 이런 소리. 그다음에 하여튼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흥미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역을 주고받는 이런 나라에 대한 현재의 경제 상황 그리고 산업 환경에 대한 그 나라의 국가의 흐름이라든지 국가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해서 계속 보고서를 업데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근 뉴스가 2021년도 3월 19일이죠. 오늘 날짜입니다만 오늘 날짜까지도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재 파견 나가 있거나 아니면 현지의 사무실에서 계속 뉴스가 정리되면 만들어서 계속 우리나라에 보내주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는 계속 업데이트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소위 말해서 이런 해외 시장 조사를 할 때는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해외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하면 쉽게 알차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스타디하고 이런 과정을 학습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 지식을 자기 몸에 익힌 다음에 그런 부분을 써먹는 쪽으로 가야지. 나는 내 상품을 해외에 내야 되니까 무조건 해외 출장 나가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 학습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공개 정보는 수출 유관 기업의 홈페이지나 뉴스레터 및 간행문을 통해서 계속 공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무역이라든지 weeklytrade.co.kr입니다. 그리고 한국 섬유산업연합회 KFOTIORKR입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홈페이지나 뉴스레터나 간행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각 경제연구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제 전반에 대한 것도 내고 있습니다만 무역에 대한 부분은 이슈가 있으면은 경제연구소에서 조사 연구 보고에서 그 보고서를 업데이트 올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아마 여러분 활용하시면 상당히 재밌는 정보를 얻게 되실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외국 기관 사이트입니다. 대사관, 무역 및 투자진흥기관, 상공회의소, 협회 등이 있습니다. 자, 대사관은 우리나라도 해외 대사관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만 자국민의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도 큽니다만은 자국의 주재하는 나라의 경제와 경영의 관계를 원활히 맺어주는 역할도 대사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무역 및 투자진흥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코트라나 키티에서 나갑니다. 나가서 일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상공회의소 협회 등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남대문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고 상공회의소는 그 일본, 미국 등등 기타 상당히 유럽이나 아니면은 완전 그 매출액이나 그 이런 비중이 높은 나라의 상공회의소는 대부분 대한민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자료를 서치하고 얻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지 못하는 부분들은 상공회의소 와서 그쪽에서 직접 부탁을 하면은 거기서 자국 내에서 발간되는 자료 같은 100%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외국 기관 사이트나 원하는 사이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조사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이 쉽지 않을 때는 자국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들에서 발행하는 그 나라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얻으면서 보면 대부분 그 소개 사이트를 연결해주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상당히 유익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외국어 해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그 나라 언어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이해뿐만 아니고 그 산업 특성별로 쓰이는 단어에 대한 단어의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쉽게 얻을 수 있지. 지금 인문사회과하고 자연과하고 같은 단어라도 틀리는 뜻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그 시스템이나 상품에 대한 또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그걸 그냥 단순히 번역을 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통역은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 산업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역이 어려운 부분들은 그 해당 산업 분야에 특화된 또 통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부 후진국 운영 사이트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업데이팅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추정을 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어렵지만은 직접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가는. 아니면은 이제 현지의 후진국 운영 사이트를 믿지 못하면은 후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소비자 조사 기관 아니면 일반 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찾아서 꼭 하셔야 되고, 시장의 정보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시장 정보 모르고서 시장에 상품을 팔기 위해서 런칭하면은 99.9% 실패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시장 특성 모르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장 정보에 대한 부분은 능통하고 그리고 완전히 파악이 되고, 물론 이제 뭐 100% 이해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큼은 조사가 되고 이해가 되어줘야 됩니다. 다음에 뉴스레터 발행처. 아까 뉴스레터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그 기관에서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은 페이지 수가 많거나 아니면 내용이 좀 충실한 뉴스레터는 하나의 그 주간 또 월간 개간지로해서 현재 나오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판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co.kr에서는 대부분 무료로 줍니다만 5월 KR이나 아니면 네트나 캄 쪽에서 아마 그 유료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저기 기관에서 다 사실 게 아니고 몇 개 기관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익한 부분, 유익한 레터를 찾아서 그 중에서 가장 신뢰 있고 중복되지 아니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뭐 많으면 셋, 적으면 둘 정도에서 이렇게 크로싱해서 합일점을 찾아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한국무역협회가 있고요. 자, 여러분 코트라고 키타는 반드시 일을 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K-슈어가 있고요. 다음에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trass.or.kr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대외경제연구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첫 시간에 어느 정도 기관에 대한 명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EC21에서 이거는 그 코트라에서 발행하는 정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실무 있을 때 2021에 대한 부분도 제가 받아보게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회원가입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 받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전시산업진흥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산업을 주로 전시를 주 업무로 하는 산업진흥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뉴스 받는 방법도 있고 전시산업진흥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각 부분에서 전시의 하나의 팀, 뭐 아니면은 그 전시가 있을 때마다 그 하나의 TFT를 형성해서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 이게 전시회가 꽤 많아지면서 이 중요성이 인식되어서 한국전시산업진흥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보시면 ORKR입니다. 그죠? 정부 산하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KHIDI 쪽입니다. 이 또 ORKR입니다. 다음에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부산co.kr 이게 국가기관이다. 그죠? 다음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djb.or.kr. 그 다음에 이 경제통상원은 경제통상, 경제통상진흥원, 경제진흥원인가요? 경기도 경제진흥원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울, 그러니까 특별시와 직할시와 도단위의 진흥원들이 대부분 존재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각 지역별에 대한 소식에 대한 부분 아니면 그 통계치에 대한 부분들 아마 대부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산업진흥원, 진흥회, 그 다음에 섬유산업연합회, ORKR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섬유산업이나 한국기계산업은 굉장히 국가 기관산업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력 사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하나의 이익단체 개념 그리고 회원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직접조사 방법입니다. 직접조사 방법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해외 전시에 대한 참관입니다. 참관은 그러니까 그 행사에 직접 참여를 통해서 자기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부처를 갖고 있는 게 참가고, 참관은 뭐냐면은 많은 전시에 대해서 제3자 입장에서 가서 구경하는 것, 이게 참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관자가 아니고 참가자로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상당히 진짜 엑사이팅해요. 엑사이팅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를 레벨업 시키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번 전시하고 나면은 좀 차별화된 상품에 대해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정보도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부 외향적인 정보,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미래의 바이어들한테 던져주고 제공해줌으로써 우리 클라이언트를 많이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죠? 정부 수입자가 직접 해당 국가를 방문해서 바이어, 도면상, 유통업체 및 관련 기관 접촉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입니다. 당면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개별 세일즈 출장, 무역사 절단, 수출 상담의 참가를 통해서 상담 바이어로부터 정보 입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들은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제가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전시회가 한 3일 정도 됩니다만은 앞뒤 가는데 다 하루죠. 14시간씩 걸리니까
이틀, 전시회 3일, 5일에다가 좀 휴식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그 현지에 예를 들어서 이태리, 뭐 스위스, 프랑스, 뭐 독일 등도 가면은 그 나라에 우리가 직접적인 그 관광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상품을 이해하려면 그 상품이 통용되고 있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소비자나 아니면 무역의 흐름을 봐야 돼요. 제가 제 기억에 예전에 그 제가 담당 때 우리 모셨던 우리 상사분이 이 양반은 직원들 해외 출장 보내면은 갔다 왔다 보고 한 딱 3가지 업무 외에는 못하게끔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당일, 뭐 대만은 1박 2일, 홍콩도 1박 2일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 사원들이 불만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해외 업무에 대한 근시안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분이 요즘은 해외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자기는 그 실무 책임자 할 때 우리 사원들을 못 가게 했는데 본인은 은퇴한 다음에 해외 무역에 대한 국내 그 에이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또 일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심도 있고 다양한 해외 시장 정보를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해외 전시입니다. 네, 해외 전시를 통해서 시장 트렌드 및 신상품 정보 입수되고, 아까 얘기했던 참관이 아니고 참가, 실질적으로 그 전시에 자기 상품과 서비스를 갖고 그 매대를 꾸려서 전시관을 꾸려서 그 자리에서 그 프레젠테이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대 행사 참가, 세미나 설명회 등에서 우수상품 전시관 방법.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야 생활용품 전시회를 가게 되면은 내가 팔고자 하는 생활용품의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런칭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경쟁국가 경쟁업체는 어떤 제품을 내서 특색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제품과 비교해보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가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없더라도 나중에 자기가 창업하고자 하면은, 내가 창업하고자 할 때는 창업자 아이템에 대한 해외 전시회를 좀 서치해가지고 그 해외 전시회를 한 두세 번 정도 갔다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권에 간다 싶으면 영어를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영어가 통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누구인데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명함을 드리고 가는데 제품 정보하고 거래 조건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저도 소위 말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저와의 의견이 부합되면 제가 제안서를 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의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을 장문을 통해서 달달달 외워서 가셔야 돼요. 다른 거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실무 있을 때 우리가 제안할 때 써뒀던 영어 문장들이 있습니다. It's best phrase to take this opportunity with you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편지에 그 첫머리에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아직도 잊어먹지 않고 있어요. 워낙 많이들 써가지고 지금은 뭐 다 실무를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먹었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딴 건 몰라도 영어는 진짜 하셔야 돼요. 영어를 하셔야만이 자기가 그 분야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헤비 유저 아니면 헤비 세일저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전 조사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더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원포라인 앞에는 뭐 현지 방문 조사, 직접 조사, 뭐
다 기관을 위한 조사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는 오프라인에 대한 조사 방법을 세 페이지로 이렇게 나눠서 제가 등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만 얘기하면은 오프라인 통한 해외 시장 조사,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거의 뭐 중복됩니다만은 어떻게 분류해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한 그 유관기관, 그 직접 조사, 그 다음에 해외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우리가 조사하는 그 형태, 라인이고 여기는 이제 오프와 온, 어떻게 하면 온라인 통화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든 오프라인 통화든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프라인을 통한 해외 시장 조사 방법, 국별 자료조사, 이거 제가 첫 시간에 했습니다. 무역통계연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두 번째 시간도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단체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기타, 다음에 주한 외국 공사를 이용하는 방법, 각국에 나와 있는 상공회의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광고 회사화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자체 시장조사 방법입니다.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 이게 오프라인이죠. 자, 온라인은 뭐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온라인 방법에 대한 두 번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해외시장 동향조사 이용,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의 20프라자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트가. 이 부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듣고 난 뒤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을 잘 모르셔도 돼요. 한 번쯤은 들어가 보셔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지금 프랜차이즈 전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돼야 나중에 자기가 프랜차이즈 직접적으로 창업을 하든 아니면 본부 운영을 하든 간에 이런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해외 프랜차이즈를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프랜차이즈의 에이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할 수 있고 또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그죠? 네. 이게 쭉 연결됩니다. 그죠? 4번, 4번, 5번, 6번이 있습니다만. 한국언론재단에 대한 KINDS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즈 인포넷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KIS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정보기관들이 꽤 있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연구기관 중에 사설기관들도 꽤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에서는 코트라 활용 시장조사에 따따따.코트라.org 몇 번씩 강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무역투자 상담은 어떻게 한다? 코트라 홈페이지 들어가서 무역투자 상담에 코너로 와서 밑에 하단에 온라인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코트라나 키트는 굉장히 상세히 하고 친절합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은 해외 무역에 대한 성사를 목표로 미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친절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안내와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 투자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하는 거에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재밌어요. 한번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지금 신사업을 하면서 많은 이런 기관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어떻게 그 많은 기관들을 접촉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나의 기관의 의존도를 좀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그 소스를 찾는 것도 방법인데 어느 정도 자기가 꽂히는 그 기관의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심도 있게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만이 그쪽하고 친해지고 나중에 더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트라 해외 시장 조사 의뢰하는 방법, 유료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가 있는 그 사무국이 나가 있는데 다가 우리가 의뢰한 시장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자국 내에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은 그 나라의 외국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이 코트라는 소위 말해 국가기관의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익을 남기지 않을 뿐더러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비용만큼은 우리한테 다 받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적정한 수수료를 받고 실질적으로 그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직접 나라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그 시장조사 의뢰 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사업 파트너 연결 서비스가 있고 맞춤형 시장조사 이거는 우리가 조건을 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하고 연결된 에이전시 그러니까 유통사가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떠한 매출을 하고 있고 어떠한 상품에 대한 전문가로 돼 있고 어느 지역의 유통 라인을 갖고 있고 어떤 서비스 형태를 갖고 있고 그 또 뭐 심지어 그 구성하는 직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그 에이전시에 대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게 맞춤 시장 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외 수입업체 연락처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간 6개사까지 무료로 해주고 이 수입업체 연락처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외에도 있습니다만 실적으로 그 딱 just like한 그 업체를 접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코트라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접촉하고자 하는 시장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을 그 사람들이 맞춰서 연락처를 받거나 아니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활용하시면 돼요. 그다음 원무자재 공급성 조사, 그다음 수출대금 미결제 조사 및 수입상 신용 조사와 무보에서 수용하는 방법. 자, 수입상 신용조사는 그러니까 무역 관련한 저게 있습니다. 무역 관련한 소식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중급 이상 대한 수입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올립니다. 신용도에 대한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을 정보화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모르면은 우리가 그 문의를 통해서 그 전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 조사를 통해서 이미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최근 업데이트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코트라의 해외 시장 조사 대행입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2, 3년 전에 거라 요즘 업데이트가 하려면 아마 거의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만 근데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발전 KR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건 뭐냐면 이런 의미도 있죠. 소위 말해서 의뢰자가 자기가 돈을 내고 그 정보를 가져가야 정보에 대한 고마움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공짜 물건은 관심을 별로 안 두지만 그래도 뭐라도 얼마라도 투자한 금액으로 산 그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애착심을 갖는 거하고 비슷한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 파트너 연결 서비스를 30만 원 정도 2개사 정도 발굴해서 교신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발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업 파트너 굉장히 어려워요. 경우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려면 아마 몇백에서 몇천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미 그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 내용에서 찾아서 자기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외 발굴 수입 업체와의 거래 교신 밀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양호 비슷한 업체입니다만 이거